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책을 통해 시대의 마음을 읽어내는 프로그램이죠. 책 기억록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책을 와 이거 대동여 진짜네? 이거 대동여지도 아니에요? 그런 느낌인데요? 100년간 베스트셀러였던 책입니다. 한 해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조선 밀력이라고 돼 있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한 해의 농사를 설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선민력이니까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가요? 1920년에 만들었다 치면 고종 일본. 그렇죠. 이 책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일본들이 가지고 있던 야심 같은 것들을 군데군데 넣어두는 거예요. 야욕을 부리고 있는 정보지를 보면서 임시정부에서도 여기에 맞설 만한 밀력을 내놓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책이 있습니다. 내놔야지. 1920년 새해를 맞아가지고 임시정부가 첫 번째 배포한 대한밀력이라고 돼 있죠. 그 중요한 것이 개천절, 독립선언일, 독립 돼 있죠.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를 한 기념비적인 달력이기도 하고 이 두 개의 밀력에서 얼마나 큰 정치적인 차이가 드러나는가. 한쪽은 국민들을 세뇌하려고 했고 한쪽은 독립 의지를 밝히려고 했고 이 차이만으로도 이 책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책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과 글을 되찾았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아 당연한 일이죠. 우리말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가 아주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1954년에는 문맹국민 완전 퇴치 계획을 선포를 하고요. 57년에는 성인용 읽기책 국민 독본, 60년에는 다양한 포스터로 막 이렇게 문맹을 퇴치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5년에는 80%에 육박한 이 문맹이 58년에는 4%로 달라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베스트셀러는 이제부터겠네요. 1960년대. 60년대에 제일 잘 팔렸던 책은 무협소설이었어요. 오 무협지. 그래요? 비호같이 팔리고 비호같이 읽히는 책. 정치에 더워진 머리를 식힐 때 이 책은 좋은 청량제. 와 딱이다. 딱이다. 약간 음료수 같은 느낌인데? 무협소설만큼이나 많이 읽혔던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제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와. 바로 탐중당 문고. 탐중당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해밍웨이 단편선이고요. 이제 60년대, 70년대 되면서 이런 전집류가 생기고 네. 탐중당 문고가 생기면서 교양의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누구나 책을 들고 다닐 수 있고 지식을 좀 목말라 했던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다양한 베스트셀러들을 통해서 각 시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2021년의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또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2012년 이후로 책 판매량이 가장 많은 그런 것 같았어. 왜냐면 나도 살았어. 또 특별히 해외 수상작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장르들이 또 상을 받아서 좋은 것 같고요. 그래픽 노블 중에 풀리라는 위안부 피해자의 삶을 다룬 책도 또 해외 상을 받아가지고 한국 독서계를 먼 훗날 이렇게 쫙 놓고 봤을 때 2020년, 2021년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래요? 해가 아닐까. 지금 이 정도 속도라면 분명히 한국 작품들이 더 많이 소개되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책 기억록은 지난 100년간 국내에서 출간된 책 가운데 잊히기엔 아까운 책들을 다시 소환해서 기억해냈습니다. 책에 관련된 숨은 이야기들을 나눴던 책 기억록.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기존의 책방들과 달랐던 포인트는 기존의 방송들이 주로 이제 전문가 패널들이 등장을 해서 어떤 특별한 책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내용이 주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시대를 여행한다라는 어떤 확실한 컨셉트가 이제 돋보인 방송이었어요. 특히나 이제 민력이라든지 운전면허 문제집 같은 어떤 실용서까지 폭넓게 다룬다는 점. 그래서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상을 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동원을 하면서 또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시대 정신이라는 키워드를 책을 통해서 들여다본다라는 콘셉트를 지속적으로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좀 특이한 게 베스트셀러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책들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많이 사람들이 봤던 거를 선택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대중정서를 읽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좀 있었는데요. 뭐 조선 역사 같은 경우는 해방 후에 아무래도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진 어떤 대중들의 욕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한 베스트셀러라고 얘기가 됐고요. 인간시장 같은 작품은 80년대 독재 정권 이 하에서 답답한 대중들이 뭔가 확 풀어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욕망을 풀어냈던 현대판 서민 영웅 서사 이런 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라는 것이 이렇게 설명이 되면서 책 한 권에는 그냥 책이 사람들이 많이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 변화라든가 아니면 시대 정서 같은 것들이 담겨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읽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억록이라는 프로그램이 일종의 아카이빙의 의미, 시대 기록물을 보관하고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에 특히 이제 책 기억록은 베스트셀러라는 주제를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소비했던 서사를 함께 보고 문학사적인 기록물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여겨졌어요. 특히 이제 한국의 근대사가 6부작 안에 요약이 됐고 책을 통해서 추억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책과 함께 여러 영상물 자료가 덧붙여졌던 것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였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이 풍부해졌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다만 약간 아쉬운 게 있었다면 베스트셀러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의 베스트셀러인지 각 시대마다 베스트셀러의 의미도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확실한 통계라든가 혹은 그 당시에 어떤 파급력을 가리키는 무슨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책 기억록은 짧고 굵은 10분 남짓의 북토크 형식으로 파격 편성되었는데요. 이러한 쇼폼 기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쇼폼 형식의 콘텐츠가 아무래도 집중하기는 훨씬 편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만약 이 책 이야기로 1시간 동안 방송을 봐라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텐데 방송이 전체로 따지면 한 회당 한 10분 내외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하게 이 한 회차를 다 시청할 수가 있었는데 그야말로 책을 통해 한 시대를 훑어봤다라는 느낌을 받게 한 형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쇼폼 형식이 갖고 있는 형식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기획이 책 한 권에 미처 담기지 못했던 숨은 이야기까지 전하겠다였는데 숨은 이야기까지 전하기에는 10분 남짓한 분량이 너무 짧았던 거죠. 4회 방송에서 1980년대 인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작품이 당대 한국의 좀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그려냈기 때문에 금서로 지정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금서로 지정된 책이 출간 2개월 만에 10만 부가 팔리고 3년 만에 100만 부가 팔렸는지 분명히 그럼 금서로는 대체 언제 지정되었으며 그런 금서의 유효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등등의 이야기를 좀 더 풀어 넣었어야 그 대화에 맥락이 좀 맞춰졌을 텐데 아무래도 이 형식이 짧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충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집중력 주기가 조금 짧아졌다고 하잖아요. 이전에는 뭐 50분, 1시간 이런 프로그램에 집중을 했다면 요새는 이렇게 짧은 영상들, 소위 말해서 스낵 컨텐츠 같은 그런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주기도 짧고 또한 이동하면서 보기 때문에 약간 짧은 영상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것 자체는 뭐 당연히 필연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게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다면 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당시 사회 상황을 전달한 다음에 10분 내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그냥 코멘트를 한 마디 두 마디 덧붙이는 정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그냥 책 속에서 약간 머무르는 느낌이 있어서 이야기의 확장 가능성이 많지 않았다는 점은 좀 아쉽게 여겨졌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쇼폼 북토크 형식을 표방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형식을 취했다면 그 형식에 걸맞는 어떤 구성도 함께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다양한 자료들이 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나머지 패널들이 정작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한계가 있고 토크로 이 썰을 풀어갈 수 있는 밀도 높은 구성을 취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책의 가치를 좀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좀 더 확장해서 책과 시대를 같이 읽어나가면서 흐름을 읽어주는 부분들은 훨씬 흥미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 책 프로그램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트렌드에 맞춰 쇼폼 형식을 발빠르게 차용한 점은 좋았지만 분량이 짧다 보니 깊이 있는 이야기는 나누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책 기억록에 소개된 베스트셀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베스트셀러가 소개됐는데요. 그 가운데 내 마음속의 베스트셀러를 꼽아본다면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베스트셀러는 5회에 나왔던 운전면허 문제집과 전국 도로 안내 지도인데요. 제가 이걸 처음 봐서요. 구경 좀만. 네, 네. 44년 됐대요, 이 문제집이. 대박이다. 문제집의 역사만 쭉 놓고 보더라도 어쩌면 한국의 도로교통의 역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이카 열풍이 불면서 운전면허 문제집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때부터 나왔던 또 그 단어들이 있죠. 단어들이. 교통난, 주차난, 정체현상, 휴게소, 톨게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차들로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단어들이 생겨났고 90년에 마이카 열풍이 불었을 때 누가 한 명 차를 뽑았다 그러면 야, 다 같이 여행 가자. 정부 속도로 달려가야지. 그럴 때 운전석 한 명 있고 조수석에서는 지도를 보고 지도 여기 꼭 있었잖아. 조수석 여기 옆에. 저희 아버지 차도 있었어요. 아, 이게 베스트셀러? 아, 그러겠다. 진짜 베스트셀러겠다. 베스트셀러일 수밖에 없죠. 이 책들은 사실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베스트셀러를 넘어서 일종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익숙한 출판물을 베스트셀러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것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다룬 많은 책들이 문학의 영역에 있었는데 책이라는 것은 실용의 영역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요.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의 발달 혹은 뭐 인터넷의 발달로 점점 사라지는 그런 추세가 되었는데 전국도로 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가족 휴가를 떠났다든가 여행을 갔다든가 이런 개인적인 기억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조금 더 그런 기억들이 더 애틋하게 다가온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된 것이 책은 그 자체로의 어떤 독서 경험도 중요하고 책에서 느꼈던 어떤 재미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부착된 일상의 경험이 있고 추억이 있을 때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되새기게 한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81년에 출간돼서 건국 이래 최초의 밀리언셀러로 기록됐다고 소개가 된 김홍신 작가의 인간시장이 기억에 났는데 이 책을 소개할 때 처음에 드라마의 한 장면이 먼저 등장을 하고 박상원 배우가 연기하는 재미난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시선을 잡아끄는 그 장면이 있는데 방송에서도 주목한 어떤 장송찬이라는 영웅적인 캐릭터의 힘, 시대를 초월해서 어떤 사랑을 받는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어떤 원조 같은 작품이 인간시장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인간시장은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화도 되고 계속해서 어떤 영상화가 시도된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런 힘 역시 장총찬이라는 불멸의 영웅이 지닌 캐릭터의 매력 이런 것들이 상당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K 콘텐츠의 경쟁력이라고 할 때 장르물적인 재미를 이제 외피를 두르고 그 안에 어떤 사회 비판적인 주제의식이 많이 들어간 것이 경쟁력으로 꼽히는데 이 인간시장이 사실은 그런 원조 같은 최초의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 당시에 시대에 대한 어떤 울분과 분노, 대중들의 의식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요. 저는 인간시장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 90년대 초반 PC통신 제가 좀 시작할 때부터 해서 그런지 PC통신 통해서 연재된 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퇴마록하고 드래곤 라자 가장 기억에 남는 베스트셀러라고 저는 꼽고 싶고요. 김중혁 작가가 퇴마록을 웹소설의 원조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인터넷의 어떤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PC통신의 화면을 보여주면서 판타지 소설이 장르 문학으로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이 과정들을 얘기한 부분도 아주 흥미로웠거든요. 공포 SF 게시판이라는 데가 있었고 거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걸 많이 했냐면 괴담들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고 괴담 긁어 모아서 올리고 좀 지루해지니까 이제 내가 써볼까? 하는 것이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기억나죠, 혹시? 드래곤 라자?
드래곤에게 줄 보석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는 소년의 이야기. 2004년에 문학 교과서에 실렸었고 국내에서 130만 부가 팔렸어요. 이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책을 선정을 하는 게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어 이런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웹소설의 어떤 원조격이다라는 얘기로 해서 뭐 테마록, 드래곤 라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지금 현재 아마 웹소설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확 갈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이 앞으로도 이런 코너에서 많이 소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테마록을 가장 인상 깊은 베스트셀러로 꼽았는데요. 유세윤 씨가 당시 학교에 가면 다들 테마록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추억을 저도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국내편, 세대편, 혼세편, 말세편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제가 없는 용돈에 서점으로 가서 그걸 모으고 세상에 방대한 세계관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놀랐던 부분들도 많았고요. 그야말로 폭넓게 저의 어떤 교양적 측면을 채워준 면도 있었습니다. 허 의원님 오늘 유단히 막 초롱초롱 빛이 나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좋아하는 책이라서 그러신가 봐요. 추억이 환기되세요? 이처럼 책 기억록은 잊히고 바라졌던 시대의 마음을 다시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책이라는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러한 주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냈던 건 어떤 책이었을까요? 저는 한국전쟁 당시 일화를 솔직하게 기록한 수필집 마이 동풍첩이라는 작품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어떤 기획 의도와 주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준 책이 아닌가. 이 책이 그때 당시에 일단 베스트셀러가 된 어떤 핵심적인 요인이 방송에서 잘 설명이 됐어요. 전쟁터에도 베스트셀러가 나왔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많이 읽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졌는데 픽션이 아니라 수필집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을 담당하게 때로는 절실하게 절절하게 문장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공감하기 쉽지 않았나. 고난과 고통의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을 해서 당대인들의 어떤 공감을 얻었다라는 게 있는데 어떤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받고 사랑받는 이유, 그런 베스트셀러의 핵심적인 요소를 굉장히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김준혁 작가랑 패널들이 이야기를 해요. 한국전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배고픔을 참고 책을 사고 읽은 것들이 되게 놀랍다. 어떠한 시대에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존엄의 가치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시절이 험난해도 나는 책을 읽겠다. 지식을 쌓아서 이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겠다. 책이라는 그 매체의 본질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또 시대를 초월한 책의 가치도 일깨워준 이 프로그램의 주제의식이 굉장히 잘 반영된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이 김소은 작가의 마이 동풍첩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이것이 그 수필 문학이잖아요. 근데 수필이라는 것은 경험을 솔직하게 담으면서도 사회에 대한 관찰이 들어있는데 희난 중에 사람들이 책을 읽고 사고 했기 때문에 부산의 보수동의 책방 골목이 형성된 그 배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의 열망이 있었다. 이 점에 저도 감동 깊게 다가왔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의 문학을 지켜왔구나라는 것까지 같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인간 시장을 주제의식을 가장 잘 드러낸 작품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굉장히 궁금해했던 점이 하나가 뭐냐면 그전까지의 문학 작품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뭔가 틀에 박혀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지켜야 될 선들이 되게 많고 문체도 뭔가 다듬어야 되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은 진짜 말 그대로 무협지처럼 술술 읽히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가 왜 무협지 같았는가. 주제의식은 무겁지만 접근 방식은 쉽게 하려고 했다라는 의도 같은 것들을 이제 알려준 부분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1980년대라고 하면 시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여기에서는 이혜인 수녀의 시집인 오늘은 내가 반달러 떠도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대중적 인기를 누리게 한 시집이기도 한데 1980년대가 정치의 시대로 많이들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정치적 변혁에 대한 열망을 꿈꾸면서도 실존에 대한 치유라고 하는 것 내 존재에 대한 물음들을 언제나 갖고 있었고 그게 이런 시집에 대한 베스트셀러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책 기억록에서는 상상의 마법사 유세윤, 트렌드를 읽는 작가 김중혁,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아이돌 SF9의 인성, 그리고 대세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씨가 등장했습니다. 출연진들의 활약은 어떻게 보세요? 이 프로그램이 이제 4인 4색 북토크를 표방을 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출연진의 개개인의 활약과 별개로 이제 역할과 균형이 잘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김준혁 작가는 이제 앞에 트렌드를 읽는 작가라는 수사에 걸맞게 책과 시대적 맥락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주도를 하면서
큰 활약을 펼쳤는데 나머지 패널들과 이렇게 균형 잡힌 게 아니라 정말 나 홀로 북멘토의 역할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세윤, 인성, 안희은 씨 같은 경우에도 어떤 개개인의 활약과는 별개로 본인이 일단 코멘트를 할 만한 그런 여지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미리 읽고 와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다거나 본인만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식 자체가 아니었고 또 책 말고도 중요한 시대사항을 이야기할 때는 본인들이 경험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경험했던 썰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많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컨셉트 자체가 책을 매개로 시대를 읽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책을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고정 MC가 있고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니까 그 시대별로 시대상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스트들을 활용하는 방식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테이블에 두 명 나란히 짝지어 앉아 있잖아요. 이건 평등한 대화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형식을 내보인 건데 다른 출연진들이 좀 리액션에만 그친 건 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김중혁 작가만 소개를 할까 하고 계속 봤는데 딱 하나 유세윤 씨가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구니에 가득 찬 행복이라는 라디오 사연집을 모은 것인데 저는 다른 패널들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부터 발제 형식으로 하려나? 라고 했는데 또 어느 순간 그게 다 김중혁 씨가 하더라고요. 발제라고 하는 것을 좀 적절하게 나눴다면 가령 유세윤 씨가 소개하는 뭐 퇴마록 이라고 하면 어떨까? 본인의 인생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풍부한 경험이 나올 텐데 그런 디테일한 점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김중혁 작가의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다른 출연자와는 강연자, 청자 이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여서 당연히 김중혁 작가의 활약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굉장히 그 역할을 잘 해냈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간직한 삼중당문공, 해밍웨이 단편선을 직접 가져온다든가 책 수집가로서의 면모 그리고 이제 웹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종이책이 아니라 웹소설을 많이 읽는 것도 좋다. 여전히 독자들이 활자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책에 대한 순수한 애정을 내비친 거. 이런 점들은 다 좋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활약을 펼칠 만한 여지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패널들 자체의 어떤 면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그 작은 역할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책을 보여줄 때 뭐 추리를 한다거나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낸 경험을 공유한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토크에 참여한 MZ세대의 대표인 안예은 씨와 인성 씨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대중적인 정보를 가져오면서 뭔가 유머 있게 사연을 읽는다든가 프로그램의 재미를 살리려고 노력한 유세윤 씨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맡은 역할은 일단은 해내서 이 프로그램이 완성됐다라는 인상은 받았습니다. 물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제작진이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책 기억록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김중혁 작가가 좀 중요한 말을 많이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책 속에 있는 활자라는 건 아주 작은 부피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시대와 정신이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프로그램에 맞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쇼폼 자체에 굉장히 좀 거대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스낵컬처다 이런 느낌과 좀 반대되는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담은 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한 시대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느라 시대를 좀 압축해서 담았지만 뭐 분기별로 연도별로 좀 다양한 책들을 더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형식을 좀 더 이제 고민을 해서 꼭 다시 지속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한국의 출판 역사를 담아낸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사실은 큰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베스트셀러라는 의미를 조금 더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베스트셀러는 말 그대로 많이 팔린 책이고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만 그 책이 다 좋은 책만은 아니거든요. 좋은 책이라는 정의 자체도 사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셀러들을 보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약간 재해석을 담아서 다음에는 그런 책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번 방송을 기회로 앞으로도 책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을 MBC를 통해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